안녕하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아차 하고 발목을 삐끗한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이 발목 염좌에 대해서 다치는 순간부터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쌩쌩하게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완벽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길 가다가 운동하다가 심지어 계단 내려오다가 삐끗 하는 순간. 와, 진짜 아찔하죠. 아마 이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발목 염좌라는 게 사실 그만큼 우리한테 아주 흔한 부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입니다. 첫째, 발목 염좌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둘째, 다친 직후 골든타임인 72시간 동안 뭘 해야 하는지, 셋째, 단계별 재활 방법, 넷째, 언제쯤 운동에 복귀해도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 통증과 재발을 막는 꿀팁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발목 염좌. 이게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발목 삐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발목 관절을 꽉 잡아주는 인대라는 끈이 있는데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서 확 늘어나거나 심하면 찢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특히 대부분은 발바닥이 안쪽으로 휙 꺾이면서 다치는데 이러면 발목 바깥쪽 인대가 손상되기 쉽습니다. 무려 9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번 삐끗하면 9번은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다친다는 거예요. 와, 이 숫자만 봐도 우리 발목 바깥쪽이 얼마나 부상에 취약한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 염좌도 다 같은 염좌가 아니에요. 손상 정도에 따라 1도, 2도, 3도로 나뉘는데요. 1도는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로 그냥 좀 붓고 아픈 수준이에요. 근데 2도부터는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진 거라 꽤 아프고 붓기도 심해서 걷기가 좀 불편해지죠. 그리고 가장 심한 3도는 인대가 완전히 뚝 끊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도 엄청나고 발목이 막 덜렁거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발목을 삐끗했다. 그럼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상 직후 첫 72시간. 이 골든타임이 앞으로의 회복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라이스 요법입니다. rest, 쉬고, ice, 얼음찜질하고, compression, 압박해주고, elevation, 심장보다 높게 들어올리고. 이 네 가지, 부상 직후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이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염증을 잡고 붓기를 빼고 결국엔 전체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좋아요. 응급처치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회복을 위한 재활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재활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72시간 동안은 라이스 요법으로 염증 관리에 집중하는 급성기. 그리고 3일에서 2주 정도까지는 붓기가 좀 빠지면서 굳었던 관절의 움직임을 살살 회복시키는 아급성기. 마지막으로 2주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워서 발목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기능 회복기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 아급성기. 이때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중요한 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발목을 살살 돌려주면서 관절이 굳지 않게 하고 또 근육에 힘만 줬다 뺐다 하는 등척성 운동으로 근육이 약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호대나 테이핑으로 발목을 꽉 잡아주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목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탄력밴드를 이용해서 저항 운동을 하면 발목 주변 근육이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되고요. 까치발 들기, 이거 종아리 근육 키우는데 최고거든요. 그리고 한 발로 서기, 이게 바로 재발을 막는 핵심 균형 감각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나중에는 가벼운 조깅이나 방향 전환 같은 동작들도 추가하게 되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다시 뛰어도 돼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복귀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운동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이 네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움직일 때 통증이 전혀 없어야 하고요. 둘째, 눈으로 봤을 때 붓기가 싹 빠져야 하고요. 셋째, 발목이 모든 방향으로 부드럽게 다 움직여야 하고, 넷째, 절뚝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어야 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아직인데 싶으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 바로 90%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친 쪽 발목의 근력이 멀쩡한 쪽의 최소 90% 수준까지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쪽 힘이 비슷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복귀하는 건 글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발목에 차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일종의 졸업시험 같은 거죠. 다친 발 한쪽으로만 서서 30초 이상 버틸 수 있는지, 제자리에서 가볍게 점프해도 아프지 않은지, 또 방향을 휙 바꿀 때 발목이 불안하지 않은지, 이 테스트들을 모두 깔끔하게 통과했다면 네, 드디어 복귀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진짜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만성 통증이나 재발 없이 평생 건강한 발목으로 살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데 한번 발목을 삐끗했던 사람 10명 중에 2명에서 4명은 만성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평생 발목이 시큰거리고 자꾸만 똑같은 곳을 또 삐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을 끝까지 제대로 하는 건 단순히 지금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예요. 발목이 자꾸 힘없이 휙휙 꺾이고 뭔가 헐거운 느낌이 계속 드는 상태인 거죠. 이건 인대가 제대로 낫지 않았거나 아니면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습관만 기억하세요. 평소에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고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내 활동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좀 무리할 것 같은 날엔 보호대나 테이핑을 활용하는 센스. 마지막으로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것.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발목을 지켜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평소에 근력과 균형 감각을 길러두는 것. 맞아요. 다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건 애초에 다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꾸준히 내 발목을 강하게 만들어두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발목, 오늘은 안녕한가? 만약 그 대답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발목을 위해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작은 노력이 내일의 건강한 발목을 만드니까요.